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독일 멘토 다시 사는 독일입니다. 요새 입시철인 만큼 독일 유학에 대한 관심도도 부쩍 높아진 것을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재수를 실패를 하고 소위 말하는 도피 유학으로 독일 유학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모든 계획과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의 유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느낀 독일 유학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풀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독일 유학의 장단점 각각 5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독일 유학 장점 첫 번째는요.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일 대학이 아직까지는 학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 바덴 뷰텐베르 거기 한 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학생들 역시 무료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치알바이트락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생이 지불하는 사회 분담금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그건 역시도 저희가 이제 학기 내내 교통비가 무료인 점을 생각하면 기꺼이 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 신분이면은 주거 비용을 비롯해서 각종 뮤지엄, 콘서트, 하다못해 수영장, 동물원 그런 곳들도 눈에 띄는 할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도피 유학이었기 때문에 유독 예민하게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늦가기 대학생을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독일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을 마치고 해외여행을 몇 개월씩 떠났다가 이후에 대학을 오거나 어떤 실습 경험을 쌓고 대학 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학교를 바꾸거나 아니면 과를 몇 번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내가 뭐 사업체를 낸다 할지라도 주변의 시선이 막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인정을 해주는 거는 있으니까 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뭐 현재 저의 상황만 조금 더 철저하게 몰두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장점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이거는 제가 독일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조금 더 크게 느끼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 또 사고력의 발달인데요. 워낙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너가 하기 싫거나 적성이 안 맞으면 차라리 학교를 나가서 다른 일을 찾아보지 그래? 라고 진짜로 진심 어리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사실 대학 시스템 자체도 필수 과목 시험에 2번 내지 3번 불합격을 하게 되면 강제 제적을 당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 전공을 원한다면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독일이 되게 토론 형식의 수업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아무 의견을 안 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가만히 취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시험 자체도 전부 주관식이고 학교 내에서도 일 처리 자체를 이메일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글 쓸 일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독일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막 사고하려고 하고 글을 막 갑자기 쓰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 고통이 분명히 따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의견을 계속 내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확실히 내가 진짜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는 글쓰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뽑기 때문에 그 면에서 독일 유학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식 글쓰기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학 네 번째 장점은 학생에게도 사회생활의 기회를 많이 준다는 점이었어요. 기업들 중에는
정말 학생 인력만을 따로 구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학교에서 뭐 논문을 쓰시거나 하실 때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직접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예체능 계열 학생이라면은 학생 신분으로도 충분히 전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때문에 뭔가 대학 공부 따로 스펙 따로 이렇게 가는 문화가 아니고 한 분야에서 진득한치 내가 좀 한 우물을 파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면을 또 장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여행을 다니기가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꿈이 늘 유럽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한 번 나오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인제 독일에 살면 방학 때마다 아니면 주말에 짧게라도 유럽 어디든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정말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여행을 가는 게 수업인 그런 수업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에 대한 뭔가 환상이라든지 목마름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독일 유학의 단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단점 첫 번째는요.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음미대 같은 경우는 워낙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오래 걸리는 게 있는 것 같고 일반 운이는요 진짜로 졸업이 어려워요. 시험을 정해진 횟수 내에 통과를 못하면은 강제 제적을 당하다 보니까 원어민들도 섣불리 그 시험 등록을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고3 때까지 미친 듯이 막 공부를 하고 대학 가서는 조금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지만 여기 이제 고3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풀어지면서 지내다가 그래도 나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대학에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매 학기 수능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랑 친구가 돼가는 어떤 과정 그것 또한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어학 역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희망이라고 보는 거는 AI 등장이죠. 물론 저희가 이거를 도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언어적인 어려움의 부분에서는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중급 회화 소통 능력만 습득을 하신다면 그 이후에 이제 뭐 고급적인 표현들은 충분히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발한 유급 문화, 제적 문화로 인해서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단점 두 번째는요. 독일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한국어랑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르다 보니까 배우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독일인들도 막 독일어 어려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거 막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근데 2세인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본 독일어 시험지 갖고 오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그제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이제 복수 형태 같은 경우에 한국말로는 그냥 들 이렇게 붙이던가 영어로는 s 이렇게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이게 대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걸 다 외우고 나서도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표현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독일어가 안 되게 되면 앞서 제가 장점에서 언급드린 학생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독일 생활의 성공 키포인트는요, 독일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문법만큼은 꼭 모국어로 배우고 오시라는 점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감으로 못 때려잡습니다. 아무리 감이 좋으셔도. 그리고 독일 원어민 선생님들께 여러분이 문법 설명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는 알파벳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학원 다닐 여건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쓴 전자책에 여기 나오는 문법 단어만이라도 좀 딸딸딸딸 외우셔라. 저는 정말로 제값 주고 독일어 문법 2번을 수강을 하고 수강을 한 거를 바탕으로 정말 현실에서 원어민이 너무 많이 쓰니까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문법,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단어, 기본 중에 기본만 좀 빼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책이거든요. 밥 한 끼가 맡기시고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법에 조금 다 익숙해지신 후에는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을 통해서 현실 회화 표현들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따라 말하시고 모방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원하는 기회가 나한테 딱 주어졌을 때 그걸 놓치지 않을 정도의 독일어 실력은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지노선의 독일어 실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딱 정말 중급 독일어가 편해지는 선. 네. 저는 원어민 친구가 없어서 문자를 못 봤는데 어떡하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자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책은 도움이 안 된다면 환불 제도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막 진짜 장사하려고 쓴 책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당시 저한테 수업 받으시던 학생분들이 저처럼 10년 동안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만들었던 교재이기 때문에 문법을 떼신 분들은 이 표현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요. 제가 가까이도 멀리도 할 수 없는 한인 사회라고 적어봤는데요. 누구나 독일 1세대들이면 초반에 그 언어랑 문화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어가 통하니까 뭔가 가족 같은 어떤 미묘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좋을 땐 좋지만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의 나라에서 적응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실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내가 한인 사회에 발을 안 디디기에는 저도 이제 한국말이나 한국 음식 이런 게 그립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한인 사회에 너무 막 빠져서 재밌게 살다 보면 독일어는 안 늘고 독일 문화에 적응 못하고 사회적으로 겉도는 그런 문제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어랑 독일 문화에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한인 분들과의 관계를 조금 슬기롭게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땠냐면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잠깐 언급을 드리는데 저는 일단 한인교에서는 확실히 어려움이 컸어요. 거기는 뭔가 신앙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교회에 이제 직책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일개의 평신도 학생인 저를 뭔가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거가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워낙 또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마음이 맞는 동생들하고 독일 현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 독일 성도들이 저희를 너무 신경을 안 써주다 보니까 저희끼리 또 똘똘 뭉쳤고, 그리고 사실 또 학교 한국 분들도 정말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가지고 저는 완전히 한국식으로 되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 이후에 결과가 좋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어가 안 됐기 때문에 취업은 포기를 했고, 애를 낳은 후에서야 한 1년간을 어쩔 수 없이 독일 엄마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독일어랑 독일 사회에 적응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첫 취직 도전을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요, 케바케가 많다는 점인데요. 이 관공서 같은 외국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처리가 케바케 사바사 이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서류를 가지고 가도 어떤 사람은 2년 받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비자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대입 원서 준비하는 데만 해도 어떤 대학은 모든 서류 원본 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학은 꼭 어디 검증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시험도 더 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독일의 일 처리는 그냥 느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또 어떤 거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막 일이 진행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조금 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진짜로 최하로 기본이 되는 그런 원칙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뭐 그런 일은 사실 안 일어나기는 해요. 그렇지만서도 혼자 나와서 그냥 살아가기도 벅찬데 이런 일 처리되기 롤러코스터 같이 막 들쭉날쭉 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 맞출지 모르니까 지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단점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점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불안이 많아서 멘탈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쌓이게 되면 정말 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도 막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게 알고 보니 뭔가 공황 증상이었구나,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독일에서는 모두 다 혼자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생도 겪는 거를 봤어요. 이 친구는 되게 똑똑한 친구였고 독일어도 진짜 잘했고 독일어 책도 막 이만큼 막 쌓아놓고 그거를 읽고 이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얘가 졸업할 때쯤에 조금 이렇게 아프게 되어가지고 막 혼잣말을 하고 웃고 이런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도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 도움은 안 됐고 졸업 전시 할 때서야 이 친구 엄마가 오셨더니 많이 호전됐던 그런 경우를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티는 안 내지만 다들 힘들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참 이렇게까지 유학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학생분들의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몸이 떨어져 있어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응원, 이런 거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만이라도 그냥 너가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안정을 찾고 힘을 내서 원하는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 다 마치고 되돌아보니까요, 힘든 일을 겪는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더 잘 되려고,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고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힘의 보탬이 되고자 구독자 이벤트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제가 현재 독일 유학, 취업, 이민 관련 1대1 맞춤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홍보를 막 많이 하진 않았지만 특별히 이제 독일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무료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화 해드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부탁을 드릴게요. 신청 양식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